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국고처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장맛비처럼 비가 좀 많이 내렸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면서 시장의 흐름들은 빛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고처 1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70-4941-0225번, 문자는 샵 8181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바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전화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문자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넣어주시면 빠짐없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8시부터 저희가 공개 특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바로 쉬는 시간 없이 8시부터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선물도 또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70-4941-0225번 또는 샵 8181로 보내주시게 되면 아침마다 제가 모닝 인사이드 리포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미국 증시 시황, 그리고 국내 증시의 시황, 오늘의 대응 전략들, 또 지난 밤에 나왔던 이슈와 미국 증시의 어떤 섹터가 상승했는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의리 증시에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섹터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23490-4504번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또 여기에 오미주, 오늘의 미인주,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갔고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시장에 맞게끔 주요 섹터들과 또 정책이면 정책, 테마면 테마, 또 시장이 오를 때에는 주도주의 흐름들을 또 포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신청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매일 아침 8시 30분 전후로 해서 한국경제 와우넷 가문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왼쪽에 모닝 인사이드 게시판을 통해서 클릭을 해서 이 클릭만 한번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우 밴드에 가문수 알림 설정 받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글이 올라감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푸시가 나갈 겁니다. 이런 선물들 꼭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토요일 아침 1부 첫 시간 또 지난 한 주간의 시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분 좋으셨나요? 지수가 2600선을 돌파하면서 반등 그림들도 있었고 조선업종들의 상승들도 있었고요. 또 실적주들의 강세 그림들도 있었는데 2600선을 돌파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관세를 휴전하고 그리고 사실은 1회 관세 첫 관세 이 고위급 회담의 미팅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관세 결과의 흐름을 보면 누가 가장 애가 달았는지 조바심이 났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협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트럼프가 조금 조바심이 났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렇게 진짜 125%까지 부여하고 130% 이상 부여했던 관세를 10%, 30%로 조율을 할 것 같았으면 도대체 왜 그동안 싸웠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협상이었습니다만 결국은 90일 동안의 유예를 보여주었었고 90일 이후에는 또 다시 우리는 지금 당장 당근을 주기는 했지만 이 당근이 완전히 면제부가 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 바이오에 대한 약가 인상, 또 여기에 또 하나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2600선 이상 돌파를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그다지 재미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넥스트 거래소와 애프터마켓 거래소,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거래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을 아침에 미리 8시부터 선반영을 시키고요. 그리고 미국의 흐름들이 또 미국 이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 시간이 장전 시간 외에 거래가 좋으면 이미 6시 이후부터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라든지 AI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시켜서 결국 장 시작할 무렵 개파락시키고 차익 실현 물량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캔들을 보시면 업종 차트의 캔들이요. 굉장히 작고 얇은 캔들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장중에 거의 먹을 게 없고 힘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여러분들 요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15개 종목 중에 제약 바이오가 10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를 비롯해서 이런 제약 바이오의 약가 인하의 영향력을 우리 증시가 아주 타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행정 서명에 서명할 것이다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값을 미국이 가장 저렴한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급락한 이후에 다음 날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반등의 요인은요, 쉽지 않을 것이다. 한번 이렇게 제도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들이 유입됐습니다만 다음 날 다시 되돌리는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예외를 이루었던 섹터를 본다면 바로 비만 관련주였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의 흐름으로 개별 이슈로 제약 바이오들이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조금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00대 아래로 이탈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비롯해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건 외국인들의 코스피 유입은 어떤 섹터를 유입하기보다는 지수의 흐름을 유입을 하면서 지수 저점을 다져주면서 지수 순환매 흐름들 을 보여주는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방어주, 금융 그리고 또 전자, 또 방산, 조선 이런 섹터들을 순환매의 흐름으로 조금은 유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기 대선에 대한 정책이 확대됐습니다. 대선 후보가 완전하게 이제 픽스가 되면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으로 해서 조기 대선 TV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TV 토론회가 시작이 되면 각 후보들의 정책들을 이미 지금 10대 정책은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단어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저출산이라든지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공통적인 그런 정책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6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자금은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책과 지수가 같이 움직이려니 힘이 붙였기 때문에 정책주들의 흐름들이 당일 하루 변동성 또는 지지난주처럼 연속성을 갖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이 불거지면서 노인복지라든지 또 이런 임플란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단기 변동성이 이어졌는데요. TV 토론회 이후에는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바짝 정책들의 흐름들이 한번 변동성이 나올 거고요.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확정 테마입니다. 날짜가 확정된 테마는 그날까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이미 다 차익 실현을 하고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이슈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면서 6월 3일이 조기 대선이지만 반드시 정책과 인맥주들은 5월 달 안에 늦어도 5월 마지막 주까지는 25일 전후로 해서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드려야 된다. 이미 어쩌면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매도 물량이 출회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들 K푸드에 붉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와, 삼양식품이 이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황제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50만 원, 60만 원대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10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삼양식품에 스프를 공급하는 업체 S&D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S&D는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았었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이 있습니다. 농십. 라면을 삼양식품만 만드는 게 아니죠. 수출을 하는 건 불닭볶음면 이 매운맛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판매 중지를 일으키면서 이게 또 하나의 어그로가 돼서 주가가 급등했고 매출이 늘어났지만 농심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신라면 등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라면입니다. 이번 올해에 들어서 식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농심은 제가 저가에서 공개 특강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흐름이 좀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도 또 짚어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 밤사이에 보니까 3대 주요 지수가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입니다. 관세 유예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해서 M7 기업들의 흐름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
종목들의 흐름들 CPI라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지수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수의 어떤 상승을 또 받쳐주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대규모 옵션 만기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지수별로 조금 엇갈렸던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또 2, 3주 이내에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명의로 각국 서한을 보내면서 미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비용 발생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든 상대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또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또 미국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각종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양호한 흐름들, 지수의 흐름을 상승으로 부추겼었고 여기에 또 하나는 월마트가 예상치의 실적을 상회했던 모습입니다. 자, 월마트는요, 미국에 있는 이 소비 기업으로서 월마트의 매출을 보면 월마트는 미국의 중소 뭐랄까요? 이 어느 정도 중민층 정도의 시민들의 어떤 매출이 일으켜지는 그런 마켓이기 때문에 월마트의 매출을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소비 시즌을, 소비 심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마트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국이 어떤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그런 나름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뒤로 하고 다음 주에는 과연 이 2600선을 잘 지지해 줄 것인지 또한 어떤 정책주들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APR이나 삼양식품이나 LIG 넥스원, 조선업종들의 반등을 본다면 결국 시장은 실적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실적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시황 정리와 함께 다음 주에 체크할 사항들을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로 오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5월 17일 오전 8시 바로 이 방송 끝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 방송이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순환매 가운데 K증시의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5월 18일 일요일 밤 10시 코스피의 순환매 속에서 K증시의 대응 전략과 또 돌아오는 주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여러분들의 계좌를 럭키비키하게 만들어줄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 3490-4504 번호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께 또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통해서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날의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 무료입니다. 02-3490-4504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하시고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 가문스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그 인사이드 리포트를 딱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와우 밴드에서 푸시 알림 받기를 제 거를 해두시면요. 아침에 제가 글이 올라감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휴대폰으로 푸시가 갑니다. 그럼 그걸 딱 클릭해서 보시면 그날의 모닝 인사이드 리포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국고초 1분 만의 시그니처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가장 사랑을 받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주에 상담해 드렸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일주일간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상담해 드렸던 종목 중에서 사실 저도 일주일 동안 이 종목을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은 지난주 한 주간에 신규 상장주들이 변동성이 막 나오면서 급등을 해서 날아갔던 종목도 있는가 반면에 예를 들어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관련주여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가노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우양H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우양H는 22,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30% 비중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신규 상장주는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을 잘 안 드립니다. 추천을 하더라도 그날 단기 대응으로만 일봉의 눌림목을 보고 대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었죠. 화장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우양H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라인들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잘 버텨주다가 목요일장에서 19%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됐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제발 지난번에 전하셨던 분은 잘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혹여라도 매도를 못 하셨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월요일 날 양봉이 나와야 합니다. 15,400원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양봉이 나와야 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양봉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매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전저점도 깰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 볼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월요일장에 무조건 양봉이라는 전제 하에 보유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이 플리토라는 종목이었습니다. 22,800원에 19%를 보유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요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플리토는 이 IT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장에 양봉이 나왔다가 화요일 날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박스권에서 다시 지금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죠. 22,800원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약간 수익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월요일장에 22,300원을 찍었고요. 그리고 화요일장에 보면 22,300원을 찍었습니다. 그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밀렸는데요.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면 아래로 손절 라인으로 보신다면 박스권의 하단 가격인 19,300원 정도로 보시고요. 만약에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 22,500원을 목표 라인으로 보시고 구간을 돌파하면 홀딩하시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종목이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금요일 날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쁜 자리였는데 11만 7,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시장이 지금 주도주이기도 하고 그러나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목표가로 둘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장대 음봉과 함께 주가가 5일선을 깨면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월요일장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요즘 넥스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8시에 이렇게 현대로템처럼 갭상승 또는 갭하락을 해서 장대 고점을 찍어놓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에 이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 이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넥스트 거래소 종목들은 그 사이에 거래된 약간의 이상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트릭 같은 차트의 흐름은 조금 배제를 시켜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현대로템은 사실 그날 아침에 하락 출발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요. 아마 매도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면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요.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일단 보시고 12만 5천 원을 돌파한다면 홀딩하시고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아래로는 10만 5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이 에어레인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급등세도 보였고요. 기후환경과 관련된 탄소 포집 관련주, 새로운 정책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공방에서도 16,000원, 5,000원대에 추천을 드렸어서 추천 이후에 4월 8일 날 추천드리고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위치는 지난번 공방 추천 그 위치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장 이후에 화요일장에 약간 하락했지만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5,200원이시면 지금도 수익 구간 중입니다. 50% 비중인데 50% 비중에서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드렸었죠. 23,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고 그리고 비중 줄인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은 지난번 고점이었던 25,000원까지 보시고요. 아래로는 이제는 18,500원을 깰 때는
과감하게 수익을 좀 챙기시고 비중을 확 줄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도 탄소 포집이나 이런 것들은 대선 이후에도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섹터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책까지만 보시고 조기 대선까지만 보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투자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종목이 우리 국민주입니다. 삼성전자이죠. 삼성전자 59,200원에 60%. 제가 지난주 시간에 저는 목요일, 금요일 날 55,00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금요일 날 그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6% 이상 상승을 해서 저희 방에서도 와, 네, 삼성전자가 6% 이상 상승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6%만큼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시장을 올렸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흐름에서 지수가 2600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흐름도 55,000원 지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9,200원을 찍고 주가가 밀렸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배당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두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높으니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에 이 62,00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매도를 하시고 비중을 줄이시고 60% 비중에서 한 20% 정도만 남겨놓고 비중을 확 줄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은 59,000원이면 주기적 관점으로 쭉 보시면서 6만 원 이상, 7만 원 이상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64,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까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상담해 드렸던 종목들을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